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6일,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하셨던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복잡했던 하루의 맥락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막 교차하고 또 특정 분야는 정말 뜨거웠던 그런 하루였거든요. 시작부터 핵심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는데요. 근데 코스닥은 또 상승 마감하면서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제 기대를 모았던 원자력이나 조선 같은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했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로봇 관련주처럼 정말 강렬하게 빛난 테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온도 차이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자체는 의미가 컸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구체적인 합의라던가 아니면 즉각적인 성과 발표 이런 것들이 예상에는 좀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기대감 하나로 좀 달려왔던 일부 주도주들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재료가 나왔으니 팔자.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아주 강하게 분출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재료 소멸이란 말이 참 와닿네요. 구체적인 지수 움직임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0.95% 하락해서 3,179.3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0.46% 상승해서 801.66으로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인 게 흥미롭네요.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 흐름이 아주 뚜렷했는데요. 외국인이 6,859억 원, 그리고 기관이 2,64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물량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8,491억 원 순매수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1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도왔습니다만 기관이 또 32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었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정 테마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급만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시장 주변 자금 흐름에서 좀 의외의 지점이 있었어요. 그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는 돈,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8,400억 원 넘게 줄어서 66조 원대로 내려왔는데 반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융자 잔고는 오히려 2,100억 원 넘게 들어서 거의 22조 원에 육박했다고요.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늘어난다.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탁금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라던가 아니면 차익 실현 후에 자금을 인출했다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용잔고 증가는요. 이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추가 상승 가능성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면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런 장세에서 레버리지 증가는 양날의 검이죠. 예상대로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일 경우엔 손실폭이 훨씬 커질 수 있어서요. 투자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공존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역시 차별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주춤했지만 특정 테마는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어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테마별 극명한 온도차가 핵심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하락한 종목 543개였고요. 상승한 종목은 322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코스닥 역시 하락 종목이 931개, 상승 종목이 666개로 하락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아주 강력한 테마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차별화 장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 강력한 테마의 선봉장이 바로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분야였죠. 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가 결정적인 불씨가 된 거군요. 네, 그야말로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로봇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발표한 것.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그 세계적인 로봇 기업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회사의 로봇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에 짓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이라고 기업의 노조 활동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히는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서 자동화 수요가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 SM 코어 플러스 29.92%하고 SP 시스템스 플러스 29.88%는 상한가까지 치솟고요. 푸른 기술 플러스 19.14%, 코닉 오토메이션 플러스 15.62% 등 다수의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와, 현대차 투자 발표 하나가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뜨거웠던 분야가 영상 콘텐츠하고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었어요. 이건 중국발 훈풍 기대감 때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로 계속됐던 소위 한한령, 즉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가 드디어 해제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계 최대 콘텐츠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이 다시 활짝 열린다면 국내 콘텐츠 제작사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실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린 거죠. 사마네트웍스 플러스 30.05%랑 아센디오 플러스 29.85%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펜엔터테인먼트 플러스 25.94%, SMCNC 플러스 12.21% 등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봇과 콘텐츠, 이 두 테마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군요. 그 외에도 한미 반도체 협력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또 7월 자동차 수출 실적이 좋았다는 소식에 자동차 대표주나 부품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네요. 네, 그렇긴 한데 이들 테마는 앞서 말씀드린 로봇이나 콘텐츠만큼의 그런 폭발력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반의 에너지가 그쪽 특정 테마로 확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죠. 반대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던 분야들은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 조선, 방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이들 분야는 사실 정상회담에서 좀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정책 지원 발표 같은 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가시적인 성과 발표가 없자 아까 언급했던 그 재료 소멸 관점에서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대우건설 마이너스 10.47%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기대감이 있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조선 분야의 HJ중공업 마이너스 11.78%, 하나옥션 마이너스 6.18%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방산주들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매물도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네요. 그 외에도 미국이 철강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력설비나 전선, 철강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덴마크 기업이 미국 해상 풍력 사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했군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네, 맞아요. 거시적인 이벤트의 영향도 있고 산업별 이슈, 또 개별 기업의 뉴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필기구 회사 있잖아요. 모나미. 모나미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이유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펜을 보고 어디 거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일화가 알려지면서 국산 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니. 하하, 정말 예상 밖의 급등 아닌가요? 하하, 정말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경제 지표나 정치적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일상적인 에피소드나 비정치적 이슈가 특정 종목의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모나미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펜 하나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어떤 국산 제품의 우수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정말 그렇네요. 모나미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나타나기도 하는군요. 다시 오늘 강했던 테마로 좀 돌아와서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SM-코어, SP 시스템스 외에도 아까 언급된 푸른 기술, 코닉 오토메이션 등 다수 종목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관련 부품이나 기술 기업으로까지 그 온기를 확산시키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둔 모티브링크 플러스 17.65%나 현대차 기아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참여한 신화콘텍 플러스 16.54% 같은 기업들도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로봇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완성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부품 공급망이라던가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까지 주목하면서 가치 사슬 전체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이 오늘 로봇 테마 강세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봇 외에도 개별 기업들의 자체적인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도 많았네요. 예를 들어서 텔콘 RF제약 플러스 17.47%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가 좀 지속됐고요. 원익홀딩스 플러스 16.54%는 반도체 장비랑 로봇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점이 부각됐고, 현대 ADM 플러스 13.05%는 최대 주주인 현대바이오의 항바이러스제 임선 관련 긍정적 소식,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군요. 또 대한유화 플러스 11.91%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헬릭스미스 플러스 11.51%는 개발 중인 신약 엔젠시스의 중국 품목 허가 신청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네, 결국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이 가진 고유의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라든지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사업 확장 같은 요소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오공 플러스 10.04% 같은 경우는 라부부라는 특정 캐릭터 상품의 선풍적인 인기가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참 다양한 이유들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몇몇 종목들은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S&T 다이내믹스, 대한유화, 삼성중공업, 원익홀딩스,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오늘 시장 분위기와는 좀 별개로 250일, 그러니까 약 1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펀더멘탈, 즉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짚어보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장의 그 복잡했던 표정이 한눈에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정 분위기 속에서도 로봇과 컨텐츠라는 확실한 주도 테마가 등장하면서 극명한 차별화 장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모나미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시장을 흔들기도 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네, 오늘 시장은 큰 이벤트,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께 개별 산업과 기업이 가진 고유의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주가에 힘을 불어넣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특히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테마의 강세는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 대응을 넘어서서요.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즉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시장의 장기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들 주도 테마의 열기가 계속될지 아니면 오늘 좀 소외되었던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때로는 시장 전체의 큰 흐름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테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나 기술 트렌드가 오늘날의 로봇 테마처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주도주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미래 시장을 읽는 재미있는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릴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